네. 김용진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와! 빌 게이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나의 죄가 아니다. 하지만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나의 죄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 불화스러운 환경에서 태어난 것은 나의 죄가 아니다. 하지만 내가 이끌어가는 가정이 불화한다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빌 게이츠의 말이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가슴을 찡하게 해주는 그런 말로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맑고 아름다운 심성을 가진 여러분들과 함께 일영 허브랜드에서 좋은 시간을 갖게 된 것 정말 기쁩니다. 저는 오늘 짧은 시간 20분인데 20분을 조금 줄여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듣고 싶어서 한 10분 정도만 시간을 쓸까 합니다. 강의 제목은 전인적 건강과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몸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육체적인 것, 바디 하는 것, 바디. 거기에 더해서 스피리트라고 하는 영혼이라는 것. 그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강의 포커스는 이 두 가지 외에 뭔가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를 갖고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홀리스틱이라고 하는 것, 홀리스틱 테라피라고 하는 것을 전인치유라고 말하는데, 이 홀리스틱이라는 것은 두 가지만 말할 수 있느냐, 스피리트와 바디, 이 두 가지만 갖고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제가 먼저 전제를 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몸을 갖고 있어요. 이 몸이 건강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 이왕별 강사님의 굉장히 재미있고 또 유익한 이 사교 댄스를 여러분 실험도 해보고 같이 또 배워보게 됐는데, 이 사교 댄스를 통해서 나의 육체는 건강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요즘 이 건강을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뉴 스타트라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예. 첫 번째는 뉴트리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식이요법이죠. 잘 먹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엑서사이즈. 운동을 해야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바디라고 하는 것은 메커니즘이 이 운동을 통해서 혈액 운동이 잘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운동은 필요하죠. 세 번째는 워터입니다. 몸에 유익한 물을 먹자. 그래서 요즘 알칼리수 먹자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또 네 번째는 선샤인입니다. 태양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우리가 형성하지 못하는 바이타민 D, 이것은 태양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 태양 가운데에서 원적외선이 쏘여질 때, 저녁에 해가 질 때, 그때에 우리 몸속에 바이타민 D가 형성되죠. 그래서 선샤인이라고 하는 거, 이게 네 번째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들이죠. 그 다음은 뭡니까? 템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심을 가지면 그게 곧 병이 되더라. 그래서 욕심을 좀 버리고 살아가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뭘까요? 에어테라피입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자. 거기에서 유산소 운동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휴식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는 휴식도 하고 힐링도 하고 또 커뮤니케이션도 하고요. 또 정보도 얻어가고 하는, 그래서 레스트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일곱 번째가 될 거고, 마지막이 트루스트입니다. 신뢰하고 살아간다. 종교적으로도 어떤 종교를 갖고 영성을 회복해 가는 것도 필요하겠고, 사람과 사람 속에서도 신뢰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8가지를 갖고 바디의 건강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스피리트한 면, 인간이 과연 이 육체적인 물질적인 것으로만 구성되어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물질적인 것만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beyond the body, 이것을 넘어서서 어떤 것이 있다. 그 something이 뭐냐? 그게 스피리트다. 그러면 이 스피리트라고 하는 것, 그것을 흔히 저는 이제 그리스 철학을 했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말한다면 영과 혼은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냥 고대 그리스인들은 영혼이란 말을 썼죠. 아니마라고 하는데 라틴어로는 아니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어로는 그 아니마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플라톤은 영혼적인 것, 이것을 이데아라고 생각을 하고,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에이도스란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이 결국은 영혼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적인 것을 나누면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그렇게 나누면 이제 이게 종교적인 걸로 가니까 뭉뚱거려서 영혼적인 것, 즉 비물질적인 것은 전부 영혼으로 묶어보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이것이 건강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했던 육체의 건강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건강만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죠. 이런 사람은 신창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 건강보다 영혼의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영혼의 건강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도사들, 도인들이 되는 거죠. 신비주의자들이 될 것이고요. 또 그쪽으로 종교적으로 빠져들면 점성술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고 영혼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무시 못할 사실이죠. 팩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저는 행복지도사입니다. 행복지도사가 늘 생각하는 것은 뭘까요?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관계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육체가 건강하고 나의 영혼이 건강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하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한 것은 기본이고 여기에 더해서 관계, relation. 관계라고 하는 것이 건강해야죠. 오늘 우리는 여기 왜 모였습니까?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손도 잡아보고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어떤 일 하십니까? 묻기도 하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라고 관심을 표명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것은 관계입니다. 관계를 트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사회적 존재라고 말했던 그 그리스의 철학자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그리고 지난 토요일날 일어났던 그 초병의 총기 난사 사건도 역시 세 번째 문제입니다.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곧 참가의 관계인지 아니면 그 후보 간부들의 뭐 이야기든지 아니면 간부들의 관계든지 간에 그러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잘못된 관계 그것이 그 사람이 오발탄을 쏘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계 건강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는 강사로서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바로 그것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전문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다면 박수가 나올 텐데요. 네. 마틴 부버라는 사람 그런 이야기를 해요. I&U relationship 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I&U가 아닙니다. I&It로 관계를 변질시킵니다. 나는 존중받아야 될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은 U가 아니에요. It예요. 사물이에요. 디그니파이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인간적인 존재로 대우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의 인간을 바라보는 유형은 I'm okay, you are not okay. 나는 똑똑해, 나는 잘나서, 나는 잘해. 하지만 너는 그게 뭐야? 너는 그따구로 밖에 못해? 네가 밥값이나 하는 거야? 너 같은 게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사람이 리더가 된다. 그러면 그 사회는 굉장히 불행할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는 깨어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복지도사로서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윈윈십이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것을 달리 말한다면 we are okay입니다. We are okay. I'm okay and you are okay. two 그거예요. We are okay예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 we are okay를 번역하면 뭐죠? 순수한 한국말로? 전선우 교수님? 누이 좋고 내부 좋고 도랑치고 가지 않고 엎어져서 동전 죽고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We are okay의 한국 직역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한 리스크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2026년에 대한민국 인구의 20.8%가 65세 이상 고령 사회가 되죠. 초고령 사회가 되는 거예요.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 어르신이에요. 75세가 되면 그 어르신들의 절반이 치매가 옵니다. 85세가 되면 그 어르신들의 절반이 또한 중풍으로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력해 드려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밑에 그들을 받쳐줄 수 있는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부채 규모가
3,700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1,200조라고 하는데 그게 이명박 대통령 정권 끝나고 나서 3,700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치로 지금 굴러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 경제는 지금 진보가 아니라 발전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한국의 경제가 다운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생산력은 떨어지고 고령사회, 초고령사회가 됨으로써 노인들은 많아지고 부담해야 될 복지 부담금은 더욱더 많아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이 빚을 갚아낼 수 있는 반지 팔아서 또 집에 있는 건부치를 갖다 팔아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황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에 우리가 희망을 줄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정신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구옌 지압 장군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저 베트남에서 월맹군 베토콩의 사령관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빨치산 대장이죠.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죽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창으로 그 엄청난 미군의 화력을 이겼습니다. 헬리콥터, 전투기, 전폭비, 그리고 신형 무기들이 M16, 그 신형 무기들이 거기에서 배치돼서 월맹군들을 쏘았는데요. 그 사람들은 무엇으로 막았는지 아시죠? 무엇으로 막았습니까? 대나무로 그 날라오는 포탄을 때리쳐가지고 날렸습니다. 결국 미군이 철수하고 베토콩 천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때에 외신 기자들이 보구옌 지압 장군을 만났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겼습니까? 대나무로 어떻게 헬리콥터를 떨어뜨렸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내셔널리티,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킨다는 애국심, 이 정신력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6.25 이후에 이 불탄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화마의 잿더미로 무너졌던 나라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지금 인구 5천만 명 이상 되는 나라 중에서 GNP가 2만 불 넘는 나라는 몇 개 나라가 있을까요? 7개밖에 없는데 그 7개 가운데에 자랑스러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불타버렸던 대한민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지금 세계 2만 불 이상 넘는 5천만 명 이상 국민이 있는 나라 중에서는 7개 국가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바로 우리 조국이 있다는 것. 그러면 이러한 힘을 다시금 우리가 살려낸다면 대한민국은 얼마든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육체 건강, 정신 건강보다 더 중요한 관계 건강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 운동을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입니다. 강사들이 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책임이 여기에 있고 우리의 존재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만 아니라 내일 그리고 10년, 20년, 30년 대한민국이 흘러갈 때에 여러분의 고운 이름이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멋진 분이었다고 기록되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